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성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노후 대비 1순위, 바로 국민연금이죠. 이 때문에 기금 500조를 돌파한 우리의 국민연금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두 가지인데요.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015년 해마다 늘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그중 최고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올 한해 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소회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말로 일이 많았습니다. 네. 무상보육, 기초연금,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의료영리화, 정부의 복지 축소 시도, 그리고 메르스 사태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네. 정말 정부 여당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협상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 아십니다만 참 메르스는 우리에게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태였습니다. 네. 186명이 확진을 받고 38명이 사망한 사건 아닙니까? 네. 여기서 드러난 것이 보건복지부의 무능, 대통령의 무책임,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저나 우리 당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자. 그러니까 주의해서 경계로 가자. 보건복지부 혼자만으로는 안 되니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자. 대통령이 진두지휘해달라. 그러나 이런 건 먹히지 않았고 어쨌든 그런 불행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 시도지사들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가 개정안을 내서 시도지사가 충분히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하나 아쉬운 것은 실업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이 실업이 되면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서 네.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노후소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실업 크레딧을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제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건 네. 통과가 됐는데 네. 이 돈을 고용보험기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고용보호법 개정안을 냈는데 네. 이게 환노위는 통과했는데 법사위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아. 이게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오늘도 결국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2013년에 발의돼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예, 내용입니다. 예. 또 국민연금과 관련된 법안을 다수 발의를 하셨고 예, 그중 예, 하나고요. 이 중복급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늘 강조해 오셨는데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입법 취지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낼 때 충분하게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또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두 개를 합쳐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제도가. 아하,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을 10년이면 10년을 내야 하는데 네. 이걸 내지 못한 사람들은 연금으로 못 주니까 일시금, 반환 일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반환 일시금에 시효를 5년으로 해놔서 네. 시효가 지나면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제가 국민연금 개정안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반환 일시금 얘기는 조금 뒤에 네, 다시 한번 더 네.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 중복급여와 관련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그럼 어떤 것인지요? 지금 우리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했을 때 네. 둘이 같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은 네. 이제 이게 자신이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 그러고 예. 배우자 걸 유족연금,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연금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돌아가면 네. 그 유족연금을 받든지 돌아가신 분의 네. 아니면 자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20%밖에 안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네. 그 부인이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20%밖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다 치면 예, 20만 원을 그렇습니다. 받는 거군요. 네. 다른 선진국은 보면 선진국도 감액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유족연금을 100%는 주는 거 아니지만 아. 감액폭이 적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80%나 감액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낸 안은 지금 100분의 20으로 돼 있는 걸 100분의 20 이상으로 해라. 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나 생활 수준
이런 것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네. 어쨌든 20만 원 이상을 주도록 해라라는 네. 게 법의 내용입니다. 네네. 이게 이렇게 돼야 예를 들면 배우자가 불의의 뭐 일로 사실 생각지도 않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중복연금을 이렇게 대폭으로 너무 이 감액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100분의 20 이상으로 해라라고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수치가 있으세요? 저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를 겁니다. 네.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한테는 좀 적게 드려도 될 네.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드려야 하는데 저는 최소한 50%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 정도. 그렇군요.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떤 좀 원치 않은 상황으로 배우자를 잃은 것도 슬픈데 유족연금마저 적게 받는 분들에게 당연히 희망이 되실 거고요. 어떤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지금 우리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노인들의 빈곤율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되죠. 이 법을 네. 통과시키면. 또 그렇죠. 하나는 국민연금이 이게 잘 발전하려면 예를 들면 전업주부들은 지금 보통 국민연금을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장되면 전업주부들을 국민연금의 틀로 모셔오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중장기적 기반도 강화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예, 있군요. 예, 예. 좀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예, 합니다. 예. 이 다음 내용이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반환 일시금과 관련된 것인데 물론 단어 안에 이 뭔가 돌려준다, 한 번에 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만 반환 일시금이 뭔지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왜 이 개정안을 내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 60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60이 된 분, 네. 그다음에 사망한 분, 혹은 국외로 이주한 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붙여서 일시금으로 돌려줍니다. 네. 이걸 반환 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현행법에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5년이 지나가면 돈을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물론 그렇게 엄청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컨대 2014년에 보면 3,743명이 14억 4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네. 1인당 대략 한 50만 원 되죠. 예. 대략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예.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소멸시효를 완전히 없애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네. 이 법이 발효되면은 그 앞에 5년 동안 몰라서 반환 일시금을 못 받은 분들에게도 반환 일시금을 다 돌려주자, 일시금을 다 돌려주자 네. 그런 뜻의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통과된 날 이전의 것들도 적용됩니까? 소급해서 5년간 소급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뭐 지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예, 해주셨기 예.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반환 일시금 제도하고 그 소멸시효 제도란 사실 반환 일시금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거의 많으실 국민들이 것 모르시죠. 같은데요. 예. 예를 들면 이걸 갖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돼 있긴 합니다만 네. 이사도 자주 다니시고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반환 일시금이 뭔지를 반환 일시금을 아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대국민 홍보라든가 정보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반환 일시금 제도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된다. 이거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억울한 피해자는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에서 부정수급 이런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죠. 특히 저소득층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져야 국민연금의 기반도 강화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분들 잘 몰라서 돈을 못 돌려받은 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평균 잡아 1인당 한 50만 원 선. 예.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 가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금액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노인 빈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고 또 노인 자살률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실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의원님 잘 아실 것 예, 같아요. 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예, 되는지까지도. 우선 예. 이 심각성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49.1%입니다. 네. OECD 평균은 12.6%고 2위를 하고 있는 멕시코가 31%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수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65세 이상 노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빈곤하다. 예, 빈곤한 것이죠. 현재 우리 고령자 비율이 12% 남짓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에 고령 사회가 됩니다. 네. 그때는 32.3%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 노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정말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게 누구 책임이었냐? 아들, 딸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딸이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제 이것을 아들, 딸이 해결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네. 누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의 4배 정도 빈곤합니다. 네. 이거는 당장에 뭐 이 수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는 없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배한 노력을 통해서 이걸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 가면 이게 무슨 그 제대로 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아마도 2016년 새해가 밝았을 때 또 우리는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 저출산, 초고령화에 대한 걱정과 논의를 늘어놓을 텐데요. 사실 이 국민연금의 그 낮은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자라는 그런 여야의 합의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 보장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숙제를 풀어야 우선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지금 네. 40%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이제 10%쯤을 기초임금이 해준다는 것인데요. 기초임금을 다 주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0% 정도로 올려야 하는데 지금 우린 그 경제 사정이 좋지가 않고 양극화가 심해서 보험료를 올리자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해야겠죠. 하나는 현재는 국민연금은 421만 원이 한도입니다. 421만 원 이상 네. 월 소득이 네. 4,200만 원이 되든 말든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네. 이 보험료를 좀 더 단계를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내게 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네. 이게 어차피 사회보험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내는 분의 수익률은 조금 낮추고 네. 소득이 적어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분의 수익률은 수익률을 조금 높여서 네. 이거는 재분배. 저는 제가 보기는 네. 국민적 토론에 붙이면 이걸 반대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소득이 많은 분들은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안정성도 있고 국민연금만큼 나중에 되돌려 받는 금액이 많은 그 수익률이 높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많이 버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네. 가난해서 국민연금을 조금밖에 못 내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높여서 네. 이게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19대 국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임기 동안에 의원님께서 그 주력하셨던 지역 현안 있으실 테고요. 또 성과가 있었던 그 중에 성과가 있었던 현안은 어떤 네. 것이었는지. 우리 금천구는 아시다시피 뭐 좀 부족한 게 많은 그런 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동네 국회의원보다는 이런 지역 현안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이첫 번째가 신안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우리 금천구의 시령대로를 거쳐서 광명 안산으로 가는 그 지하철 전철입니다. 네. 이거 참 전 주민의 수건이었는데 제가 2005년부터 이걸 시작했다가 제가 2008년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예산 확보해 놓았던 것은 예를 들면 2008년 예산으로 100억 원을 기본 설계 예산 확보했던 게 국고로 반납되고 네. 그 뒤로 중단돼 있었습니다. 네.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19대 국회 와서 노력해서 뭐 기재부 장관도 만나고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계획이 올해 8월 17일 확정됐습니다. 네. 2017년에 착공하고 2023년에 개통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성과고요.
우리 동네 6만 평짜리 도하부대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것을 노 대통령 계실 때 말씀을 드려서 이전을 하고 네. 그게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옆에 4만 평 가까운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3차례 국방부 장관하고 만나서 논의를 해서 네.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전되면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땅값도 좀 쌀 수 있고요. 금천구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을 거기다가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금천구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종합병원 유치가 또 우리 주민들의 수건입니다. 예. 그래서 금천구청 앞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주식회사 부영에서 사서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것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협의해서 6,000평 정도를 도시계획시설 병원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땅값이 문제입니다. 네, 네. 병원들은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네네. 땅을 1,400만 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 회장을 만나서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가를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협의하겠다. 네. 이런 걸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제가 뭐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도 찾아가고 등등 노력을 통해서 상급 종합병원 몇 곳과 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진행되면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현안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계획이 있으신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사실은 뭐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4년 동안 원회에 있으면서 네. 생각했던 것들을 다 풀어놓아서 그걸 다 법안으로 만들어 내놨습니다. 네. 물론 뭐 국회라는 게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는 없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법안 이거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고요. 네. 2가지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데 네. 지금 기초생활보장 대상 되는 노인들이 38만 명입니다. 네. 그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보내줄 때 받은 금액을 빼고 보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됩니다. 이거는 그분들 대략 40여만 원 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되는 분들. 네. 20만 원 보탠다고 해서 그게 많은 돈도 아니고요. 정말 어렵게 사시는데 이걸 줬다 뺏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대략 한 9천억 정도 듭니다. 네. 우리 1년 예산이 380조가 넘는 나라에서 9천억 정도를 우리가 들여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요. 네. 하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인데 지금 정부가 중복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 축소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공문도 보내고 말 안 들으면 지방교부금 줄이겠다고 시행령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효도수당, 경로수당 이거 169개 자치단체에서 542억 들여서 주는 거 이것도 못 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안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사회보장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네. 사회보장위원회가 뭘 결정하면 그 결과를 국회로 보고해라. 네. 보건복지위원회로 보고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안을 만들면 그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자기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개정안입니다. 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통과를 위해서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